여러분 심청전 다 알죠?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커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용궁이 어딨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을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나중에 황제의 부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할 때 전국의 맹인들을 다 불러들이죠. 이게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나중에 정작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눈을 못 뜬 사람 중에서 찾고 있다고요. 모순되잖아요. 물론 이런 모순에 대해서 사실 심청이가 아버지 눈 뜰 거라고 믿고 바다의 제물로 뛰어든 건 아니고 그냥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고 마침 좋은 핑계가 생겨서 자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합적이긴 한데 하여튼 그건 해석이고 표면상에 드러난 것만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국어 문법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문법 공부법 영상을 올릴 때 그냥 닥치고 암기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심각하게 이해하려고 들다 보면 모순이 되는 부분들이 여럿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모순이 있어서 그러느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2015년에 국어 문법 교과서를 읽다가 뭔가 설명이 틀린 부분을 발견했어요. 참고로 저는 초중고 전학년 전과목 교과서를 다 갖고 있어요. 책장이 막 가득하게 있어요. 하여튼 교과서별로 다 살펴봤는데 뭔가 오류가 있길래 교과서 민원 바로처리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제 해당 출판사로부터 내년부터 수정해서 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구와 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마 구와 절이 뭔지 모르는 학생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곰곰이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뭔가 심청전에 있었던 그런 모순 마냥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와요. 일단 학교 문법을 보면 구와 절을 어절이란 것을 통해서 정의합니다. 근데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띄어쓰기의 단위란 뭐냐? 결국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덩어리 단위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어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음성 언어를 분석할 때 기초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문장 분석에 그냥 쓰려니까 뭔가 계속 에러가 나게 돼요. 자, 학교 문법에 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 구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절은 뭐냐? 구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어절이 모인 것인데 구와 달리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러한 정의가 왜 문제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고양이는 고야이다. 여기에서 구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구는 둘 이상의 어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돼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니까요. 틈새 설명.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있는 7마리 고양이 중에 아빠 고양이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 고양이는 고야이다에서 명사구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명사구는 말 그대로 명사구실을 하는 구를 뜻해요. 그렇다면 일단 명사구도 구니까 구에 해당하는 거는 1번밖에 없죠.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 명사구는 2번이라고 해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살펴봐도 명사구라고 하면은 2번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명사구는 분명히 구인데 구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나는 매일 국화꽃이 피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절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절도 2개 이상의 어절, 띄어쓰기 단위, 이게 2개 이상 뭉쳐야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그런데 그 교과서에서는 절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1번 국화꽃이 피, 이걸 절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이 어절 2개 이상이 뭉쳐야 되는데 어절 하나랑 다른 어절을 딱 쪼갠 게 뭉쳤는데 그걸 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절의 정의랑 어긋나요. 역시 문제를 살짝 응용해 볼게요. 나는 매일 국화꽃이 피기를 기다린다 해서 명사절은 무엇일까요? 명사절도 절이니까 절 중에서 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고려하면 정답은 1번 같아요. 물론 어절 2개 이상이 뭉쳤다라는 정의를 고려하면 3번이 정답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은 앞서 문제의 답변을 생각해보면 절로 포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절의 정의에 비추어 봐도 포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을 봐도 그렇고 2번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모순 없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냥 관행적으로 명사절, 명사구 할 때는 조사를 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언뜻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네 보고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냥 외우는 게 학교 문법을 공부한다면, 시험을 친다면 올바른 태도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런 문제가 왜 터졌냐? 음성 언어를 분석할 때 쓰는 이 어절이란 단위를 갑자기 구어, 절, 단어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집어넣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죠? 구와 절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걸 통해서 뭐 명사절, 명사구, 아는 문장, 암기 문장 이런 것들을 막 다 쌓아 나가는데 애초에 구와 절의 정의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열심히 외우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왕창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쭉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한 다음에 또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해두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복습해두고 그래서 시험 전날에 짧은 시간 동안 복습해서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쫙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아주 올바른 문법 공부가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어떻게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대학에 가서 정말 학문적 호기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표준국어 문법 이걸 참고해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분명히 영어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도 대한민국 수험생 화이팅!